얼마 전 사우디의 국영방송이자 중동 전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알아비아에서 한국의 주력 전차인 K2 후표 전차에 대해 분석하는 특집 방송을 보도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중단되었던 중동 K2 수출도 다시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중동에서 K2 전차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واحدة من الدبابات المعروفة بقوة تدريعها وامتلاكها لأنظمة تسليح حديثة، بل وقدرتها الكبيرة على المناورة واستهداف المروحيات من ارتفاع منخفض. دبابة K2 هذه الدبابة المعروفة باسم بلاك بانثر أي الفهد الأسود، مدرعة قتال رئيسية تنتجها شركة هيونداي روتم الكورية الجنوبية. بدأ العمل على تصميم هذه الدبابة في تسعينيات القرن الماضي، لكن تم إنتاجها في عام 2011، كما دخلت الخدمة في الجيش الكوري الجنوبي في عام 2014. تسلح البلاك بانثر بمدفع عيار 120 ملم، كما أنه يتم تلقيمه بشكل آلي، ومدفع رشاش من عيار 12.7 ملم يوجه أيضا بشكل أوتوماتيكي من الداخل، هذا بالإضافة إلى مدفع رشاش متوسط عيار 7.62 ملم، كما أنها لديها القدرة على حمل 40 قذيفة متنوعة بين قذائف شديدة الانفجار ومضادة للدروع. يقوم الملقم الآلي باختيارها حسب نوع الهدف. مكونات تدريع دبابة البلاك بانثر من الفولاذ وأيضا من المعادن الأخرى. هذا التدريع يساعدها على توفير حماية كبيرة لطاقمها من الصواريخ وكذلك من الإشعاعات النووية وأيضا الأسلحة الكيميائية والبيولوجية، هذا بالإضافة إلى احتوائها على نظام داخلي للتهوية. تتمتع هذه الدبابة أيضا بمجموعة منظومات حماية فائقة من النيران المعادية، تشمل رادار وأجهزة استشعار لإنذار طاقم الدبابة بوجود أي تهديد محيط بالدبابة، بالإضافة إلى منظومة دفاع نشط تطلق قنابل دخانية لتضليل الصواريخ المعادية. زودت دبابة البلاك بانثر بمنظومة ليزر لتحديد الأهداف، ومنظومة أخرى لتوجيه النيران بسرعة وبدقة فائقة، وكذلك أيضا منظومة استشعار لكشف الأهداف، وكذلك منظومة للرؤية الليلية والحرارية، وأخيرا منظومة أخرى لتمييز الأهداف الصديقة من الأهداف المعادية. مميزات هذه الدبابة كانت السبب في دفع بولندا إلى إبرام عقد مع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في أواخر شهر أغسطس الماضي لتزويدها بذلك النوع من الدبابات، لتكون بولندا هي أول دولة تحصل على دبابة البلاك بانثر خارج كوريا الجنوبية. 보셨듯이 한국의 K2 전차에 대해 상세하게 분석함과 동시에 K2 전차가 수출되고 있는 현황까지 전했습니다. K2 전차를 주제로 특집 방송이 방영된 이유는 최근 중동 지역 국가들이 K2 전차에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중동 최대의 국제 방산 전시회 IDX 2023이 개최됐었고,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국내 유수의 방산업체들도 당연히 참석했었는데요. 중동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무기들이 전시됐었지만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건 현대로템에서 중동 시장용으로 내놓은 K2ME 모델이었습니다. K2ME는 사막의 고열 건조한 기후에서 기동하기 위한 냉방장치와 중동형 양압장치가 적용되었고 4세대 복합장갑, 트로피 능동 방어 체계가 장착되어 60톤 미만의 체급을 유지하면서 방어력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향상된 제어 컴퓨터, 장전장치 등의 여러 개량 사항이 추가되었죠. 현대전에 딱 필요한 만큼의 개량과 더욱 뛰어난 방어력을 갖추게 되면서 폴란드에서도 K2ME의 침을 흘렸을 정도로 잘 뽑힌 수출형 모델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여러 군 관계자들이 K2ME에 대해 문의를 해왔다고 합니다. 최근 중동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 무기들이지만 특히 중동 지역에서 서방 주력 전차를 도입하려면 K2 전차 외의 선택지는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의 M1A2 전차는 강력한 전차이지만 미군이 아니면 제대로 운용하기 불가능한 전차라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으며 정치적인 이유로 중동에서 미국 무기를 수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레오파르트 전차는 독일에서 중동 무기 수출을 제한하고 있어 리스트에도 오르지 못했고 남는 곳은 한국과 러시아, 중국, 튀르키예 뿐입니다.
러시아야 이제 세계 군수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돼버린 상태이고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는 K2 전차의 파생형에 지나지 않기에 경쟁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99식 전차는 카탈로그상 스펙으로는 M1 에이브람스나 레오파르트 2, K2 전차마저 상대할 수 없는 최강의 전차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99식 전차가 중국 무기 중 가장 거짓투성이인 무기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99식 전차의 날개 안정 물리탄의 관통력이 980mm에 달한다는 주장과 달리 포탄 제조 기술 부족과 야금 제철 기술 부족으로 관통력이 500mm나 되면 다행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처럼 경쟁자가 없는 중동이 사실상 K2 전차의 동무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K2 전차가 수출될 곳이 중동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사실 K2 전차가 폴란드보다 먼저 중동에 수출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2018년 현대로템은 오만의 K2 전차를 수출하기 위해 사막용 냉방장치와 차광막, 분진 방지용 궤도, 고무덮개가 추가된 사막용 K2 모델을 제시했었는데요. 오만 측에서도 K2 전차에 매우 만족해 2018년 11월 11일 K2 76대 수출 협상을 진행했었습니다. 후속 군수 지원까지 포함해 총 1조 원 규모의 초대형 계약으로 K2 전차의 첫 수출 실적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었죠. 그런데 2019년 본계약 성사 직전 코로나19로 인해 본계약이 연기되었고 2020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이 성사되었던 K9 자주포가 독일의 중동 무기 금수 정책으로 인해 계약이 중단돼버리는 사태가 발생해버렸습니다. K9 자주포의 디젤 엔진이 독일제였기에 발생했던 문제였죠. 마찬가지로 당시 K2 전차의 파워팩도 독일제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오만 K2 수출 계약도 무기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국산 파워팩을 탑재하지 못했던 한계가 중동 무기 수출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인데요. 하지만 이제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K9과 K2 전차의 파워팩으로 독일제 엔진과 변속기를 사용해 왔었지만 국내 업체들의 오랜 노력 끝에 완전한 국산화까지 단 한 발자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K9의 1000마력 파워팩의 변속기는 이전부터 S&T 중공업의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엔진 역시 2025년을 목표로 국산화를 추진 중입니다. K2 전차는 엔진 국산화에는 성공했지만 변속기 국산화에 오랫동안 시행착오를 겪어왔었습니다. 사실 엔진보다 변속기의 개발이 더욱 난이도가 높은 부분으로 특히 15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출력을 감당할 수 있는 변속기를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독일과 미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실패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한 끝에 국산 변속기와 국산 엔진으로 이루어진 1500마력 파워팩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완전한 국산 전차 파워팩이 가장 먼저 탑재된 곳은 K2 전차가 아닌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였는데요. K2 전차의 기술 이전과 현대로템의 도움으로 완성될 수 있었던 알타이 전차는 본래 파워팩으로 독일제 파워팩을 도입하려 했었으나 동일 정부가 무기 수출을 거부하면서 다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파워팩이 탑재된 알타이 전차 시제품이 무사히 시험주행 테스트를 통과하며 국산 파워팩이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테스트를 거쳐 향후 생산될 K2 전차에는 독일제가 아닌 국산 파워팩이 탑재될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출의 걸림돌이 되어왔던 부분이 해결된 것이죠. 더욱 국산화율을 높인 K2 전차를 통해 중단되었던 오만 K2 수출 협상이 다시금 진행될 수 있을 거라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최종 협상까지 진행되었던 계약이기에 걸림돌도 없어졌고 그때 제안했던 사막형 K2보다 한층 발전된 K2M 모델까지 나왔기에 협상이 재개된다면 오만 수출 성공 가능성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서 방송에서 보셨던 것처럼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한국 전차에 높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주력 전차로 미국의 M1A2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운용하고 있는데 굳이 K2 전차를 살까 싶을 텐데요. 그동안 안보에너지 동맹을 통해 끈끈한 협력 관계를 맺어왔던 두 국가이지만 2010년대부터 두 국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지난해 말 최고조에 달했었습니다. 한때 미국이 사우디에 대한 군수 지원을 중단하기도 하는 등 최근에 다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풀어주기는 했었지만 더 이상 미국만을 믿고 있을 수 없다 판단한 사우디에서는 무기 수출 저변의 다양화를 위해 여러 국가의 무기들을 구매하여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사우디 총리 빈살만 왕세자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 무기들이었다고 하죠. 이미 천무와 천궁 등 한국 무기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역시 프랑스제 구형 전차 100대 교체를 검토 중이기에 K2 전차 도입을 위해 현대로템과 논의를 이어나고 있습니다. 사우디와 UAE, 오만 등 주요 산유국들의 K2 전차 수출이 성사된다면 미국이 사우디의 안보를 책임져주며 석유 공급을 안정화시켰던 것처럼 우리의 에너지 안보도 지킬 수 있을 거라 기대받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도 계속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는 K방산의 건투를 기원하며 더 기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